TV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거고요. 토토로님, 새벽에 눈이 와 있는 걸 보고 조금 일찍 출발했는데 다행히 도로가 미끄럽지 않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눈 내렸더라고요. 네, 근데 또 곳곳에 미끄러운 곳도 있습니다. 오늘 안전운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출근길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조금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유독 눈이 좀 많은 것 같죠? 많은 것 같아요. 지구를 더 아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후손한테 좀 미안해해야 돼요. 그리고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제이비는 저한테 미안해 하셔야 되고요. 저의 선대시니까요. 자, 빨리 넘어갑시다. 네, 사람다움님이 매일매일 시선 집중으로 방송의 격을 높이는 것보다 방송 참여 후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오. 함께해요, 종배형. 어떻게 변하셨는데? 글쎄요, 사람다움님이 어떻게 변하셨는지는 일단 올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닉네임이 이미 다 나와 있네. 아, 사람다워지셨군요. 네네. 이러면 또 좀 얘기가 이상해지는 건데. 네,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넘어가시죠. 에이스타인 가시죠. 네. 어제 열린 12구 참사 국정조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한 거 아니냐라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각이었다라고 답했는데요. 유가족은 이상민 장관의 가슴을 치며 진심으로 이 사건을 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현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장관은 85분 걸렸습니다. 이 시간 동안 참사 현장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고요. 제가 그 사이에 놀고 있었겠습니까? 의원님.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관님도 아버지시죠? 그러면 아버지답게 행동하셔야죠. 뵙자고 여러 번 저한테 연락했나요? 민변에 연락했나요? 왜 고양이처럼 뒤에서 연락을 하시는 건지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면 보여주셔야죠. 연락을 제가 왜 드려야 하나요? 장관님이 연락을 주셔야죠. 연락을 드렸는데 답변을 안 주셨어요. 그 연락은 연락이 아닙니다. 시간을 주시면 17평도 저희에 대한 연락입니까? 그게 어떻게 몇 명이나 모일 수 있는 장소인가요? 자, 이제 나중에 따로 만나서 말씀을 진심으로 이 사건을 대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은 골든타임 발언은 성급했다. 후에 유감을 표명하기는 했고요. 네. 유족에게는 시간이 될 때 연락을 달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것만 얘기할게요. 유족에게 시간 될 때 연락 달라고 했다고요? 이게 할 얘기입니까? 그러면 시간 될 때 연락 주면 만나줄게요. 그 얘기잖아요. 아니, 이게 할 얘기입니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따로 보자고 할 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최소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의 장관이라고 한다면 본인한테 책임이 있든 없든지 간에 참사 후에 유족 전체에게 연락해서 유족 전체 앞에서 일단은 도의적인 어떤 책임이라도 표명을 하고 위로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소상히 밝히는 게 사법적 책임 이전에 당연히 해야 되는 장관으로서의 도리 아닙니까?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유족한테 시간 될 때 연락 달라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게? 아주 작게 중간에 얘기하긴 했습니다. 연락을 드렸는데 답변을 안 주셔서. 아니, 그러니까 그 연락을 드렸는데라고 하는 게 혹시 개별적으로 만나자는 그 연락이었으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고요, 제 얘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떻게 했는지. 유족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비판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묵묵히 유족 곁을 지켰고 유족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이상민 장관은 왜 못합니까, 그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잖아요.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그리고 국조특위가 지금 국조가 진행이 될수록 유족들이 그 현장을 계속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유족 손을 잡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화한 것도 사실 제 기억으로는 어제가 처음인데 그 대화도 이랬다. 이런 점을 좀 짚어드리고 싶고요. 김영아님, 골든타임 지났다는 납득이 안 가는 변명을 하면서 진상규명에 골든타임을 다 쓰는 장관이네요. 라고 꼬집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아무리 본인 입장 있고 해도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우리 옛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더라도 어떻게 가슴 후벼 파는 식으로 말을 합니까? 시간 될 때 연락 달라.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성질의 문제입니까 이게? 슈팅스타님도 바로 그 점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말하는 걸 보면 말의 격은 낮은 걸까요? 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전 잘못 저희가 잊어버릴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지난 2017년부터 전혀 UAV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이런 훈련 또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을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습니다. 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탓, 국회 탓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자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전 정권 탓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군 통수권자의 자세인지 실소가 나올 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요. 대통령실과 야당의 입장차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고요. 다른 비교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데 뭐죠? 자, 비교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 더 들을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입장인데요. 강신철 합참작전본부장이 무인기를 격추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 들어보시죠.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적 공격형 무연기는 우리 탐지 타격 자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정찰형 소형 무연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 타격 능력으로는 격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비밀 누적으로 전파 차단, 레이저 등 적 무인기를 타격할 수 있는 필수 자산을 신속히 획득하고 기존 전력화 추진 중인 장비의 시기도 최대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과거에도 적 무인기 도발 시 탐지, 식별조차 못하였으나 이번에는 탐지 추적하였습니다. 다만 육안으로 식별된 적 무인기에 대해 국민 안전을 고려하여 적시에 효율적으로 격추 사격을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자, 들을 얘기 다 들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 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비교 대상이 누구의 말이냐면 2017년 6월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했던 말인데요. 음성 녹음을 했거든요. 잠시 들어보시죠.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려면 0.01제곱미터 크기를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가 필요합니다. 파괴 방법은 기존의 총탄이나 포탄으로는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레이더 등 교란시키는 3가지 방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선진국도 실전용으로 개발한 게 없습니다. 우리도 2014년 이후 기술을 개발해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현재 초보적 수준에서 연구되고 있어 어느 정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도가 나면 예산을 집중 투입해 전력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네,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의 이 말, 그리고 조금 전에 들었던 합참의 말, 기존 전력화 추진 중인 장비, 이 언급한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맥이 정확히 통하는데요. 무인기 파괴를 위한 전력화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양쪽의 발언은 일치합니다. 두 발언을 종합하면 대응 전력 구축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동안 쭉 기술 개발에 매달려 왔지만 아직까지 실전 배치에 이를 정도로 진척이 되지 못했다라는 얘기로 풀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 기술 개발에 어떤 실전 배치할 정도로까지 진척이 있지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따라서 전 정권이 대응 전력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은 과정을 살피지 않은 막무가내성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훈련 부족은요? 자, 요거는 다른 사람의 말을 끌어오겠는데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어제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한 대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017년 무임기 때는 우리가 전혀 감지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파악하고 추적했다. 그런 걸로 봐서 비록 이번에 북한 무임기를 격추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2017년에 비하면 우리의 상황이 상당히 개선되고 호전된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 말은 또 합참 작전본부장의 말과 겹치는데 강신철 본부장이 그랬죠. 과거에는 탐지 식별도 못했지만 이번에는 탐지 추적했다. 조금 전에 들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두 사람이 공통되게 평가한 대응 태세의 진전은 그럼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자,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장비 부분은 아직 실전 배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못했던 탐지를 이번에 탐지를 했다면 그것은 군사 물자의 어떤 그 진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훈련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번개 작전으로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입니까? 반문이 성립이 되는 게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종합을 하겠는데요. 세 가지로 짧게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정부 여당 안에서의 메시지가 정말 중구난방입니다. 대통령 말, 합참 말, 집권 여당 대표의 말이 다 제각각 아니겠습니까? 이것부터 정리하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안보 문제입니다. 국민한테 그러면 정확히 설명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메시지 관리, 통합 관리부터 좀 하라. 이건 기본이다. 이걸 첫 번째로 지적을 하겠고요. 두 번째,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응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밝히고 인정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안보 문제는 정치적으로 일희일비하면서 접근할 게 아니라 아주 냉정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정치적으로 접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현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도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고 확전까지 뭐 각오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어제 뉴스 보니까. 근데 확전까지 각오했다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건가 저는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100% 완벽한 예비, 완벽한 대응이 안 된다면 다른 수단을 통한 안전장치는 확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상황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좋은 상황 관리 방법은 뭡니까? 대결할 건 하더라도 대화가 병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화 창구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현실을 인정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럼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지금과 같은 엊그제와 같은 무인기 도발이 있었는지를 한번 그럼 반추해보라. 있었습니까? 제 기억에 없거든요. 그럼 그건 대화의 결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점은 평가절하합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초원님이 안보가 중구난방, 국민은 불안합니다라고 꼬집어 주셨고 정경수님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제 이 속담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인기 보고 놀란 가슴, 새떼 보고 놀란다. 어제도 또 한 번 놀란 분들이 있으셨죠. 오늘 오후 1시 30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바로 이 무인기 문제를 점검하는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 오고 갈지 공방만 하다 끝날지 여튼 시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사면을 단행을 했습니다. 했죠. 여러 명의 정치인이 포함이 됐습니다. 예상대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복권 없는 형 면제, 그리고 부패와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사면을 했습니다. 무원책하다 이런 비판이 따라붙고 있는데 이건 잠시 뒤 인터뷰에서 여야 인사의 평가를 들어보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고요. 이 자리에서는 딱 하나만 짚겠는데 뭐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형선고 실효를 결정을 했습니다. 김태효 차장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대외전략기획관에서 물러나면서 군사기밀로 분류된 국정원과 기무사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서 지난 10월에 대법원에서 유죄,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가 확정이 됐거든요. 근데 형의 실효가 뭐냐면 쉽게 하면 이른바 이제 빨간 줄 걷는다. 우리 이제 속칭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과 기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 전과 기록을 없애주는 겁니다. 이걸 해준 건데 최종 확정 판결이 난 지 불과 2달 만에
전광석화도 같이 이렇게 전과 기록을 말소해 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대통령의 최측근을. 바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건 사실 근데 굳이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벌금형의 경우에는 선고 날짜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효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굳이 자상하게 그것도 급하게 끼워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꼭 이래야 되느냐라는 거죠. 결국 현 정부 인사의 행적 얼룩을 세탁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밖에 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이게 이제 그 김태호 실장이 그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을 때 그러니까 드렸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요. 자, 김태호 그러니까 차장이 벌금형을 받은 행위는 지금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첩보문서 삭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군사기밀에 손을 댔다는 점에서 거의 공통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시퍼런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다른 쪽에서는 손뭉치로 쓰다듬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제기는 당연히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공정을 강조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과연 공정한 겁니까 이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5696님이 아니 그렇게 안보를 외치면서 국가기밀 유출 전과자의 전과 기록을 말소해 준다고요? 공정과 상식에 맞나요? 라고 물음을 보내주셨네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짧게 하나만 전해드리겠는데요. 한동훈 법무장관의 자택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를 받아왔던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 탐사의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 수사를 벌인 끝에 구속영장 신청을 했고 검찰이 이걸 받아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했다라는 건데요. 더 탐사 측은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사명이다. 취재 중인 기자를 구속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려도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진실을 가둘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짧게 저는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자,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 그러니까 문 앞까지 찾아가서 뭐 벨 누르고 뭐 했다라는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유튜브로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거기 가서 무엇을 했는지 다 지금 남아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속 사유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뭡니까? 증거인멸이잖아요. 그러면 증거인멸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이것이 성격이 주거침입이냐 스토킹이냐 아니면 취재냐 그거는 뭐 다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취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속을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흔한 장면은 아니거든요. 과연 과한 것 아니냐. 그래서 법원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